나는 엄마의 생일 파티에서 붉은 와인을 그녀의 얼굴에 쏟아부었다. 그 순간 그녀의 화장기가 번지며 흘러내리는 핏빛이 내 가슴에 이상한 쾌감을 주었다. 당신은 이제 영원히 손주를 볼 수 없어. 나처럼 당신이 버린 대로 나는 소리쳤고 방 안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 파티는 엘리트들의 모임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모인 손님들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저 애가 미쳤나?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절정, 복수의 시작이라는 걸. 그날 나는 가족의 유령을 죽였다. 그리고 그 유령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독립한 지 5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28살, 직장 생활에 지친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IT 회사에서 코더로 일하며 매일 새벽까지 코드를 짜는 나날. 부모님은 서울의 부유한 동네에서 살았고 나는 그들의 완벽한 딸로 키워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투자 대상이었다. 유치원부터 사립학교, 유학까지 모든 게 그들의 자랑거리였다. 우리 지은이는 미래가 밝아. 엄마는 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미래는 그들의 것이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독립을 선언한 건 23살 여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한 직후. 이제 혼자 살아보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상은 가혹하니까 경험 좀 쌓아. 엄마는 미소 지었다. 엄마 아파트에 방 하나 비워둘게. 언제든 와.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가족이란 그런 거라고. 하지만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이 모든 걸 바꿨다. 엄마의 인스타그램. 자녀 없음 파티. 드디어 자유다. 빈둥지증. 노웨이. 부모 의황금기 사진 속 우리 집 거실은 풍선과 샴페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자녀 없음 케이크. 손님들은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아빠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제 우리 둘이서 세계 여행 가자 라고 적힌 플래카드.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손이 떨렸다. 독립. 그건 나를 버리는 의식이었다. 그들은 나를 자녀가 아닌 짐으로 여겼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아니, 울부짖었다. 왜 나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나? 매일 저녁,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아빠가 사다 준 책들. 그 모든 게 가짜였다. 나는 그들의 자랑을 위한 도구였을 뿐. 그 깨달음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통증은 분노로 변했다. 그리고 분노는 계획으로.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치밀하게 준비했다. 먼저 직장에서 승진했다. IT 보안 전문가로 자리를 잡으며 네트워킹을 시작했다. 부모님의 젤리트 서클에 스며들기 위해. 그들은 여전히 나를 우리 딸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다. 아빠의 부동산 투자, 엄마의 사교 모임. 그 모든 게 허세로 뒤덮인 모래성이었다. 첫 번째 타격은 아빠에게 왔다. 그는 은퇴 후 부동산 중개로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익명으로 그의 거래 내역을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회사 프로젝트로 위장해. 그의 세금 회피 기록, 불법 대출. 나는 그걸 세무서에 제보했다. 증거는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빠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빠, 세상이 가혹하대요. 경험 좀 쌓으세요. 엄마는 더 교활했다. 그녀의 사교 모임은 서울 상류층의 비밀 클럽.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새 이름으로, 새 정체로. 김지은이 아닌 박서연으로. 직장에서 알게 된 친구를 통해 초대받았다. 파티에서 그녀를 만났다. 어머, 지은이 엄마시군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5년 만에 변한 내 외모, 단발머리와 안경. 우리는 대화했다. 딸이 독립했어요. 이제 자유해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속으로 메모했다. 그녀의 약점, 사치스러운 생활, 빚. 나는 그녀의 카드 내역을 추적했다. 쇼핑, 여행, 모든 게 신용카드로. 나는 은행에 사기 의심 신고를 했다. 그녀의 계좌가 동결되었다. 지은아, 도와줘. 엄마가 어떻게, 그녀의 울음소리. 나는 전화를 끊었다. 엄마, 이제 혼자 해보세요. 자유잖아요. 하지만 복수는 중독이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내 안의 어둠이 커졌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다. 사랑은 배신의 또 다른 이름일 뿐. 밤마다 나는 그 자녀 없음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들의 웃음이 내 귀에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찾아왔다. 우리 집 앞 비를 맞으며.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가족으로 다시 그녀의 눈물. 나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가족. 그 파티 사진 아직도 있어요. 삭제 안 하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장난이었어, 장난. 내 인생을 장난으로 만든 그날을?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따뜻하게. 그리고 속삭였다. 알았어요, 엄마. 용서할게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해킹했다. 그녀의 비밀, 아빠와의 불륜 의심. 아니, 실제로 그녀가 아빠의 사업 파트너와 증거를 모았다. 익명으로 아빠에게 보냈다. 당신 아내의 배신, 아빠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혼 소송. 집은 팔리고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었다.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내 복수는 완벽했다. 하지만 왜 이 빈자리가 이렇게 아픈가? 그들의 파국이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니었다. 나는 괴물이었다. 그 후로 2년이 흘렀다.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랐다. 회사에서 보안팀장. 연봉은 2배.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부모님의 소송은 길어졌다. 아빠는 파산 직전, 엄마는 친구들을 잃고 고립되었다. 나는 그들의 삶을 원격으로 조종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절박한 포스트를 봤다. 힘든 시기지만 가족의 힘으로 웃기지도 않았다.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아빠가 연락했다. 지은아,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우리는 강남의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늙어 보였다. 주름진 얼굴, 떨리는 손문해가. 다 내 짓이었지. 나는 커피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자녀 없음 파티로.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가 독립한다고 해서 우리도 새 출발을 하자는 거였어. 내가 이해 못할 줄 알았나? 이해. 그 파티 사진 속 웃음이 아직도 내 꿈에 나왔다. 아빠,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왔죠. 아빠의 새 출발을 위해 그는 눈물을 글썽였다. 용서해줘. 아빠가 잘못했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나는 그의 사업 파트너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실제로는 그 파트너를 무너뜨릴 함정. 그 파트너, 이 회장. 아빠의 옛 친구. 나는 그를 조사했다. 그의 회사, 뇌물 스캔들.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팁을 줬다. 스캔들이 터지자 아빠의 새로운 사업은 물 건너갔다. 그는 다시 무너졌다. 지은아, 왜?
왜 나한테까지 그의 절규. 나는 전화로 말했다. 아빠, 세상이 가혹하대요. 엄마 쪽은 더 잔인했다. 그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우울증 진단. 나는 그녀의 상담 기록을 해킹했다. 윤리. 그건 이미 버린 단어. 그녀의 비밀 일기, 지은이를 사랑했지만 우리 삶의 장애물이었어. 독립시켜서 다행히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토했다. 사랑. 그건 거짓이었다.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병원 복도. 그녀는 창백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꽃다발을 들고. 그녀는 울었다. 지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없어서 나는 안아주었다. 이제 다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돌아서며 나는 그녀의 약을 바꿔치기 했다. 가벼운 알레르기 유발제. 그녀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엄마가 자해 시도 뉴스에 나왔다. 내 복수는 예술이었다. 하지만 예술은 외로운 법. 나는 밤에 혼자 울었다. 왜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지. 부모님의 배신이 내 안의 모든 사랑을 죽였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그 자유는 감옥이었다. 친구 하나가 남았다. 수진. 대학 동기. 그녀는 내 변화를 눈치챘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눈빛이 무서워.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 스트레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너 부모님 일 때문이지? 이야기해. 나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자녀 없음 파티 이야기. 그녀는 충격받았다. 그게 진짜야? 미쳤어. 그날 밤 우리는 소주를 마셨다. 복수 그만해. 너 자신을 망치고 있어. 이 그녀의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그들은 나를 죽였으니까. 외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은 용서하는 거야. 의 용서? 그 단어는 내 입에 씁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씨앗이 되었다. 다음 날 나는 부모님을 불렀다. 중립지대, 한강공원. 그들은 왔다. 지친 모습. 지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말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물었다. 왜 그 파티를 했어요?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그들은 서로를 봤다. 미안해. 우리는 에고였어. 내가 독립하니 우리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 고백이 내 마지막 방아쇠였다. 좋아요. 용서할게요. 하지만 먼저 진실을 말하세요. 그 파티 후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속삭였다. 처음엔 후련했어. 이제 우리 둘이서. 나는 웃었다. 그래요. 그 후련함 영원히 간직하세요.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최종 계획을 실행했다. 부모님의 은행 계좌, 마지막 자산을 동결시켰다. 사기 혐의로 그들은 거리로 쫓겨났다. 뉴스에 전직 엘리트 부부의 몰락. 나는 TV를 보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이 승리가 왜 이렇게 쓴가? 몰락의 여파는 빨랐다. 부모님은 작은 원룸으로 쫓겨났다. 홍대 근처 낡은 건물.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드론으로, 아니, 그냥 창문 너머. 아빠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60대에 엄마는 청소부. 그들의 손, 거칠어진 피부. 나는 사진을 찍었다. 내 컬렉션에 추가. 수지는 나를 버렸다. 너 미쳤어. 이건 범죄야.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나는 혼자였다. 완벽한 고립. 직장에서조차 소문이 돌았다. 박 팀장, 가족 문제로 이상해.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승진, 보너스. 돈은 쌓였지만
마음은 빈 껍데기.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 나는 부모님 집 앞에 선물 상자를 놓았다. 안에 그 자녀 없음 케이크 모형. 작은 카드, 메리 크리스마스. 자유롭게 다음 날 경찰이 왔다. 누가 보냈나요? 아빠의 신고.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웃었다. 복수의 끝이 다가왔다.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났다. 레스토랑, 내가 예약한 곳 그들은 초췌했다. 지은아, 제발. 도와줘, 엄마가 무릎 꿇었다. 나는 와인을 따랐다. 붉은 액체. 기억하세요? 이 맛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그 파티 때? 나는 고백했다. 모든 걸 해킹, 제보, 조작. 이게 당신들의 선물이에요. 자유의 대가 아빠가 소리쳤다. 악마아. 내가 우리 딸이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맞아요. 당신들이 만든 괴물이에요. 그들은 떠났다. 영원히. 하지만 그 밤, 내 꿈에 그들이 왔다. 어린 시절, 나를 안아주던 손, 지은아, 사랑에 깨어나며 나는 울부짖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패배였다. 나는 그들을 잃었고, 나 자신도. 새로운 시작. 나는 해외로 갔다. 미국, 실리콘밸리. 새 이름, 새 삶,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소셜미디어에서 부모님의 흔적을 지웠다. 그들은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이혼 후 각자 살았다.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병원. 1년 후, 엄마의 사망 소식. 심장마비.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대신 꽃을 보냈다. 자녀 없음. 안녕, 아빠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찾지 않았다. 나도 그를. 이제 나는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공허.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다. 영원한 상처였다. 나는 거울을 봤다. 그 안에 부모님의 눈, 배신의 눈. 미국 생활은 탈출이었다. 하지만 도피. 실리콘밸리의 번잡함 속 나는 코드를 짰다. AI 개발자. 아이러니하게 복수를 위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척 동료들은 나를 냉철한 천재라고 불렀다. 하지만 밤에는 악몽. 그 파티의 웃음소리. 어느 날 이메일, 아빠로부터. 지은아, 살아있니? 아빠가. 미안해, 첨부 파일. 그의 일기. 지은이를 잃은 게 제일 큰 실수. 그 파티는 후회야. 우리 애고였어. 나는 읽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삭제했다. 너무 늦었다. 나는 답했다. 아빠, 이제 그만. 당신의 자유를 즐기세요. 하지만 그 후 나는 무너졌다. 술, 약, 직장에서 해고 위기. 상사, 박,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나는 웃었다. 가족 때문이요. 치료를 받았다. 심리상담. 당신의 분노는 사랑의 변형이에요. 상담사의 말 이 사랑. 그 단어를 다시 느껴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부모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배신이 아팠다. 복수는 그 사랑을 지키려는 필사적 시도였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3년만 인천공항, 비가 내렸다. 나는 그들의 원룸을 찾았다. 비어 있었다. 이웃, 이사 갔어요. 아저씨는 병원, 아주머니는 이미. 아빠는 요양원. 나는 그를 만났다. 침대에 누운, 뼈만 남은 몸, 지은, 그의 속삭임. 나는 손을 잡았다. 아빠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그는 말했다. 그 파티. 내가 상처받을 줄 몰랐어. 우리는 무서웠어.
내가 우리를 떠날까봐. 그 고백. 무서움. 그들의 자유 뒤에 숨긴 공포. 나는 울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멀리 갔어요. 우리는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꿈, 후회. 그 밤, 용서가 피어났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다음 날, 아빠의 마지막 숨. 장례식. 홀로. 자녀 없음이 아닌 딸의 작별 나는 묘비에 새겼다. 이제 진짜 자유.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새3 나는 작가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쓰며 배신의 아픔, 복수의 허무. 독자들은 울었다. 현실적이다. 한국 독자들. 그들은 공감했다. 가족의 어두운 면. 책 출간 후 인터뷰. 당신 이야기 충격적이에요, 기자. 나는 미소 지었다. 현실이에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소문이 돌았다. 자녀 없음 파티가 트렌드. 젊은이들이 공감. 부모님, 나 독립할게요. 파티 열어요. 하지만 내 안은 여전했다. 수진과 재회. 책 봤어. 용서했어. 나는 고개 끄덕였다. 늦게나마 우리는 웃었다. 새 우정. 연애. 처음으로. 태민, 출판사 편집자. 당신 이야기, 내 가슴 아파. 그의 말, 우리는 데이트했다. 한강 산책, 커피. 사랑은 조심스러웠다. 배신의 그림자.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엄마의 옛 친구. 지은 씨, 당신 엄마가. 유언장에 당신 이름 유언장. 나는 받았다. 지은아, 엄마 사랑했어. 자유를 주고 싶었어. 미안 돈은 없었지만 편지. 그 편지가 내 마지막 벽을 무너뜨렸다. 나는 울었다. 진심으로. 복수는 끝났다. 이제 치유. 치유의 길은 길었다. 나는 재단을 만들었다. 가족 재건 센터. 배신당한 젊은이들 돕기. 상담, 워크숍. 복수는 승리가 아니에요. 용서는 자유예요의 내 강연. 태민과 결혼. 작은 결혼식. 자녀 없음. 우리 가족 만들어요. 그의 농담.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딸, 지은이처럼. 지금 5년 후 딸의 첫걸음. 나는 앉는다. 사랑의 과거는 힘이. 하지만 교훈. 가족은 취약. 소중히. 자녀 없음 파티는 잊혔다. 대신 함께 파티. 생일마. 웃음소리. 진짜 자유. 끝. 하지만 시작. 인생은 드라마다. 복수에서 사랑으로.